자, 이번에는 이제 라우터에서 방화벽처럼 동작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 라우팅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기능들도 한다 그랬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기능, 보안 기능 ACL이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ACL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 접근 제어 목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CL이라는 게 뭔지 간단히 살펴볼 거고, 종류가 여러 가지로 나눠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두 가지만 볼 거예요. 기본 ACL과 확장 ACL. 나머지도 여러 가지 있는데 저 두 가지 정도만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ACL 설정 방법. 그래서 설정할 때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ACL이 동작하는 방식들을 좀 보고, ACL에서 차단하고 싶은 애들을 어떤 규칙을 통해서 차단하는지를 좀 봐볼 거예요. 그래서 실습 같은 경우에는 기본 ACL이랑 확장 ACL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허용을 해줬다가 차단을 해줬다가 하면서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접근 제어 목록. ACL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의 약자고요. 일단 특정 트래픽, 네트워크 통신 자체를, 라우터를 통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네트워크 통신 자체를 접근을 해주게 할지 아니면은 차단할지 결정하는 하나의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필터링이라고도 부르고요. 일반적으로 보안을 위해서 많이 설정을 하는 그런 설정 내역이에요. 그래서 3계층 장비인 라우터에 설정을 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층별 장비를 나눴을 때는 그 계층에서 사용하는 주소 체계를 이해하나 못하냐 이런 걸로 확인을 했었잖아요.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맥 주소를 알고 유니캐스트로 보냈지만, 허브 같은 애들은 1계층 장비 맥 주소를 모르고 그냥 들어온 포트 이외에 나머지 포트로 브로드캐스팅 해버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3계층 장비 라우터는 IP 주소를 알고 있기 때문에 3계층 장비라고 불렀던 건데, ACL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IP 주소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중에 우리 확장 ACL 같은 경우에는 포트 번호 같은 걸 이용해서도 차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하게 3계층 장비 라우터에서 설정하기는 하지만 얘를 3계층까지만 사용을 한다라고는 단정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막기는 하는데 4계층 위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계층에 있는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정 포트로, 만약에 웹 서비스를 이용하는 80번 포트로 뭔가의 데이터를 주고받는데 그 데이터가 올바른 데이터인지 아니면 보안상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데이터인지 이런 것까지는 이 라우터에서 ACL로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방화벽과 같은 전문적인 보안 장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해요. 근데 ACL에서 일단 1차적으로 걸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방화벽이 걸르면 부하 같은 것도 분산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안전한 여러분들만의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CL은 크게 넘버드와 네임드 두 종류로 나뉘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 넘버드 ACL 중에서 스탠다드와 확장, 스탠다드 ACL, 확장 ACL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해서 배워볼 거고요. 크게 스탠다드 ACL은 출발지 IP 주소만 가지고 필터링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확장 ACL은 좀 더 많은 정보, 출발지 주소뿐만 아니라 목적지 주소, 거기에 사용하는 프로토콜, ICMP냐, TCP냐, UDP냐 이런 프로토콜들이랑 포트 번호, 여러분들이 배웠던 그런 포트 번호들, 웹서버 80번, DNS 서버 53번, 텔넷 23번 이런 여러가지 포트 번호들을 이용해서 차단할지 허용할지 필터링하는 그런 애. 그래서 확장 ACL이 좀 더 디테일하게 차단이나 허용이 가능하겠죠. 두 가지 다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번호만 가지고는 이렇게 확장 ACL과 스탠다드 ACL 두 가지 있는데, 번호를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더 많이 있어요. 이 밑에도 더 잘린 애들이 몇 개 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중에서 이 두 가지만 한번 해보겠다 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 ACL을 한번 살펴볼 텐데,
그냥 설정하는 방법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냥 명령어 한번 훑어보는 거 정도로 보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ACL은 아까 출발지 주소만 본다 그랬죠. 그래서 IP 프로토콜 헤더에서 출발지 목적지 주소가 있었으면 그 출발지 주소만 가지고 허용할지 거부할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네트워크 대역, 만약에 제가 웹서버를 만들었는데 이 웹서버로 접근 허용을 해줄 컴퓨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 강의장에 있는 컴퓨터들로만 해준다던가, 외부에 있는 컴퓨터는 뭐 우리 강의장의 웹서버로 뭐 접속을 못하게 한다던가, 뭐 그런 출발지 IP만 가지고 뭔가의 규칙을 작성을 하는 그런 ACL, 스탠다드 ACL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패킷 안에 들어있는 출발지 주소랑 ACL에다가 설정한 출발지 주소를 가지고 허용할지 거부할지 비교해서 뭐 일치하면은 허용 설정돼 있으면 허용해주고, 일치하는데 디나이 돼 있으면 차단해주고 하는 그런 설정이에요. 자, 그래서 스탠다드 ACL은 1번부터 99번까지 사용을 하고요. 나중에 이따가 명령어 배우겠지만 액세스 리스트 ACL을 만드는데 뒤에 이렇게 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입력하는 번호가 1번부터 99번까지 사용을 하면 스탠다드 ACL이 되는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스탠다드 ACL 명령어를 잠깐 자세히 살펴보고 갈게요.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에서 액세스 리스트라는 명령어를 이용해서 액세스 리스트를 만드는데, 일단 리스트 넘버는 1번부터 99번이 스탠다드라 그랬죠. 그래서 1번부터 99번 중에 번호를 써줍니다. 그 다음에 이 규칙, 내가 만드는 이 액세스 리스트의 규칙에 맞는 사용자는 허용을 해줄지 거부를 해줄지 관리자가 정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출발지 주소랑 서브넷 마스크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규칙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주소를 써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any라고 입력하면은 그냥 모든 IP 주소를 뜻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액세스 리스트를 만들었으면 뭔가의 필터링? 예를 들어서 이런 원래 랜선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면 여기에 막 이런 식으로 네트워크 패킷들이 막 들어올 수 있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은 랜선 모양에서 내가 이런 필터링을 하나 만든 거예요. 요렇게 이 부분으로는 지나다닐 수 없고 요 가운데 네모난 부분으로만 지나다닐 수 있다. 그래서 여기만 들어갈 수 있게 이런 뭔가 여과기 필터링을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네트워크 패킷들이 지나다니는 통로 인터페이스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겠죠. 그래서 저런 여과기를 만들었으면, 필터링을 만들었으면 인터페이스에다가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아까 방금 만든 액세스 리스트와 이 번호 만든 액세스 리스트를 인터페이스 설정으로 들어가서 IP 액세스 그룹이라는 명령을 통해서 해당하는 액세스 리스트의 번호를 입력하고 해당 인터페이스로 들어오는 엔지, 나가는 엔지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들어오는 엔지, 나가는 엔지.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시켜줘야 된다. 지금은 이런 개념까지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확장 ACL에 대해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확장 ACL. 스탠다드 ACL은 출발지 주소만 받지만, 그래서 뭔가 필터링을 할 때 디테일한 설정이라던가 그런 설정을 하기에 좀 알맞지 않은 ACL이었죠.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항목들을 가지고 디테일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요 확장 ACL이다. 확장 ACL 같은 경우에는 출발지뿐만 아니라 목적지 주소까지도 조건으로 포함을 하고요. 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프로토콜들, 어떤 애를 허용하고 어떤 애를 차단할지도 지정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이런 포트 번호까지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어가 조금 더 복잡해졌죠. 쓰는 규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아요.
일단은 필터링을 만들어야 되니까 액세스 리스트 하고요. 번호를 입력하는데 번호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99가 스탠다드였죠. 100번부터 199가 확장 ACL입니다. 그래서 번호를 100번에서 199번 중에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허용해줄지 거부할지, 그 다음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뭔지, 그 다음에 출발지, 목적지 주소, 그 다음에 포트 번호 같은 이런 포트 번호까지도 입력을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명령어 쓰는 법을 좀 더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포트 번호. 여러분들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웰로운 포트 다시 좀 넣어놨어요. 그래서 HTTP 웹이죠. 80번. FTP 파일 공유 서비스죠. 21번만 쓰는 건 아니죠. 20번도 쓰죠. 그 다음에 텔넷 같은 경우에는 23번. 평문 전송이었죠. SMTP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굳이 지금은 모르셔도 된다 그랬던 거. DNS는 53번 쓰는데 TCP도 쓰고 UDP도 쓰고, TFTP는 UDP 69번, SNMP 161번, UDP, RIP 520번, UDP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있는데 얘네 정도는 알아둬야겠죠. 이렇게 얘네 정도 기본 상식 같은 걸로. DNS도 그래서 한번 까먹었을까봐 한번 다시 넣어봤고, 명령어 하는 거 자세히 봐보도록 할게요. 이게 한 줄이에요. 이게 한 줄. 한 줄인데 지금 화면에 전부 다 안 들어가서 이렇게 두 줄로 좀 나눠놨고요. 액세스 리스트에서 번호 입력해서 만드는 건 똑같은데 번호가 100번부터 199번까지 확장 ACL이다. 그래서 조건에 맞는 네트워크 패킷을 허용해줄지 거부해줄지 정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뭔지, 그러니까 필터링 조건, 뭐 여기에 TCP를 썼으면 TCP에 관련된 필터링만 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소스 주소, 출발지 주소, 목적지 주소, 마지막은 오퍼레이터 포트. 그래서 TCP나 UDP 같은 프로토콜을 쓰게 되면은 포트 번호를 이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뭐 80번 포트만 맞는다던가 53번 포트만 막는다던가 이런 설정이 가능하겠죠. 마찬가지로 필터링을 만들었으면 인터페이스에 적용을 하는데, 인터페이스에 적용할 때는 마찬가지로 IP 액세스 그룹 한 다음에 만들었던 확장 ACL 만들었던 번호, 그러니까 100번부터 199번 번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패킷인지 나가는 패킷인지 지정을 해주면 된다. 자, 그래서 ACL 설정 방법 명령어를 써서 하면 되는데 어떤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규칙들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자, 일단 방화벽 같은 애들은 대부분 이런 식으로 인바운드 설정과 아웃바운드 설정으로 나뉘어져요. 인바운드 설정은 내 라우터, 지금은 라우터의 ACL을 배우는 거니까 내 라우터로 들어오는 패킷에 대한 필터링을 결정하는 거고요. 아웃바운드는 내 라우터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네트워크 패킷에 대한 필터링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IP 타임 같은 이런 공유기 장비에다가 설정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바운드는 외부에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대역으로 뭔가 들어오는 패킷이고, 아웃바운드는 내부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그런 패킷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외부에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대역으로 들어올 일은 잘 없는데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일은 많죠. 예를 들어서 제가 아웃바운드 설정에 네이버 사이트를 접속을 못하게 차단을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강의장 안에서만큼은 네이버를 접속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설정 비슷한 걸 지금 해놨어요.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지금 제가 복습 사이트 접속하지 못하게 해놨죠.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 복습 사이트 접속하려고 하면 접속 안 돼요. 막아놨어요, 제가. 내부에서는 접속 안 되게.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접속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아웃바운드 필터링, 내부에서 외부로 나갈 때, 인바운드는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올 때이다. 그래서 이거를 또 허용해주는지 거부해주는지 따라서 뭐 설정들이 많이 바뀌겠죠.
자, 그래서 인바운드 설정과 아웃바운드 설정이 있다. 대부분의 방화벽 같은 애들은 이런 식으로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설정이 있다. ACL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ACL 규칙. 방금 전에 액세스 리스트하고 번호 입력한 다음에 허용해줄지 거부해줄지 만들었던 것들을 전부 다 하나의 ACL 규칙이라고 부르는데, 반드시 좀 지켜줘야 되는 그런 규칙이 몇 가지 있어요. 단순히 그냥 필터링을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렇게 적용시키고 저렇게 적용시키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필터링을 적용하는 순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규칙이 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ACL을 설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규칙들을 적용을 시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규칙들 중에서 ACL은 윗줄부터 순서대로 수행이 된다. 윗줄부터 순서대로 수행이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윗줄부터 순서대로 수행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나한테온 네트워크 패킷이 이만하게 생겼다라고 해볼게요. 이만하게. 근데 맨 처음에 필터링을 이만하게 해봤다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정도밖에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러고 나서 필터링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통과하는 패킷은 이만큼밖에 안 되겠죠. 근데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수행이 되니까 지금 이 밑에 있는 필터링 같은 경우에는 굳이 필요가 없죠. 위에서 이미 다 걸러냈는데. 그래서 ACL 같은 경우는 실제 패킷이 이만큼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설정을 할 때 조금만 걸러내는 필터링부터, 그러니까 좁은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점점점 커지는 필터링이 이렇게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처음부터 많이 걸러버리면 나중에 허용하고 싶은 그런 패킷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위쪽에서 이미 걸러져 버렸으면은 밑에서 아무리 허용을 한다라고 해서 허용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좁은 범위를 먼저 설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허용을 하는데 전부 다 허용을 해줘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뭔가를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은 얘가 적용이 안 된다는 소리예요. 위에서 이미 허용을 해줘 버렸기 때문에 좀 더 넓은 범위로. 얘는 이미 허용이 된 패킷이니까 얘를 걸러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뭔가 거부를 하고 싶으면, 특정한 애를 거부하고 싶으면 지금 이 둘 순서를 바꿔야겠죠. 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얘를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따가 실습을 통해서 잘못된 설정을 한번 해보고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나 한번 봐볼게요. 자, 그 다음에 ACL에는요 마지막에 deny any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ACL을 만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 규칙을 안 만들었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무조건 모든 걸 거부한다라는 설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애들만 거부를 하고 나머지는 다 허용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의 거부하는 내용만 작성을 하게 되면 아무 통신도 되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에 거부하는, 모든 것을 거부하는 설정이 추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특정한 애들만 이렇게 거부를 하고 뭔가 다른 나머지 애들은 허용을 하고 싶으면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permit any라고 하는 설정을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얘의 반대가 되는 그런 설정을, permit any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deny any에 대한 걸 무시하게 되면은 전부 다 거부가 된다. 그래서 반드시 신경을 써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numbered ACL 같은 경우에는 순서대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만약에 뭔가 여러분들이 틀리게 되면, 설정을 틀리게 되면 중간에다가 뭐를 끼워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윗줄부터 순서대로 시행되니까 위에다가 작은 범위, 밑으로 갈수록 좀 더 디테일한, 디테일한 아니지,
맨 위에다가 제일 디테일한 설정을 해야 되겠죠. 좁은 범위. 그 다음에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필터링을 해야 되는데 이 순서가 중요한데 만약에 이 순서를 중간에 틀렸다. 그러면 중간에다가 뭔가 새로운 설정을 끼워 넣는 게 안 되니까 애초에 설정을 할 때부터 설계를 잘 해놓고 차근차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만약에 내가 중간에 끼워 넣고 싶으면 설정 아예 다시 취소했다가 다시 차례대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넘버드 ACL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런 규칙들을 반드시 지켜서 설정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순서대로 수행되고 마지막에 deny any가 생략이 되어 있고 중간에 끼워 넣을 수 없으니까 설정을 애초에 처음부터 설계를 잘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 실수 없이. 자, 그래서 ACL 실습을 한번 해볼 거예요. ACL 기본 ACL 한번 해보고 확장 ACL 한번 해보고. 자, 그래서 실습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필요해요. 일단은 근데